어두운 밤하늘에 하얀 달이 높이 걸려 있었고 가끔 떠다니는 구름이 달빛을 이지러뜨려 분위기를 더욱 괴기스럽게 만들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오랫동안 열린 적 없던 나무 문이 열리고 군관으로 보이는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손에 든 봉인된 서류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공손하게 건넸다. 중장님, 유감스럽게도 그의 유전자에는 이불이 존재했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뜯어 살펴보고 물었다. 확실한가? 회색 옷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합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에게 손을 줬다. 회색 옷 남자는 경례를 한 후 밖으로 나가며 나무 문을 닫았다. 다시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달빛이 땅에 깔려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백기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광풍이 휩쓸려 수만 미터 상공으로 날아갔다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중심을 잃는 느낌에 그는 화들짝 꿈에서 깨어났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개를 안은 채 엄마 방으로 걸어갔다. 엄마 방 문은 잠겨 있었고 방 안에서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너무 두꺼워서 문에 바짝 기대도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왔음은 알 수 있었다. 백기는 너무 기뻤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놀이공원에 가서 작은 비행기를 태워주실 것이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었기 때문이다. 백기는 문을 두드렸다. 방 안의 말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곧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백기는 허둥지둥 앞으로 기울였던 몸을 바로 세웠다가 문을 연 사람의 다리로 뛰어들었다. 고개를 들어 남자를 향해 밝게 웃어 보이며 아빠라고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백기야, 왜 일어났어? 그 위험 있는 남자는 백기를 떼어놓은 후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엄마는 백기를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준 후 방으로 돌려보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빨리 떠난 거야? 백기의 질문에 흠칫했던 온영은 태어난 척 백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정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많이 바쁘셔. 일이 다 끝나면 우리 백기 보러 돌아오실 거야. 백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대체 아빠의 일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백기는 계단에 앉아 1층 로비에서 대문을 바라보는 엄마를 보며 생각했다. 백기는 언제나 온영과 함께 아빠를 기다렸으나 매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침대에서 잤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불을 차버리고 쿵쾅거리며 엄마를 찾아가 물었다. 엄마, 어제 아빠 왔어요? 온영은 아무 말 없이 백기 앞에 쭈그려 앉아 눈을 맞추고 웃으며 말했다. 백기야, 이제 넌 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혼자 아침을 먹을 수 있어야 해. 백기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백기는 아빠를 본 지 얼마나 지났는지조차 이미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도 엄마는 항상 3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다. 백기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 진지한 말투로 음식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엄마는 웃으며 백기의 말에 맞장구 쳐주며 얘기했다. 그런데 엄마는 아빠 밥도 항상 준비해야 해. 왜요? 아빠가 일하느라 바쁘신데 집에 돌아왔을 때 밥이 있으면 기뻐하실 테니까. 온영은 웃으며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기는 아빠라는 두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글자를 배울 때도 아빠라는 글자를 쓰는 게 무엇보다 어려웠다. 백기는 공책에서 아빠라는 글자를 지우며 화풀이를 했다. 온영은 백기의 공책을 보면서 왜 그 부분이 지저분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백기는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온영은 지저분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힘줘서 뭔가를 썼던 흔적이 보였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된 온영은 백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위로했다. 괜찮아. 엄마가 알려줄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백기는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었다. 그날은 엄마가 말한 내 동생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이었다. 동생은 포대기에 쌓인 채 허약해 보이는 엄마 옆에 누워 있었다. 백기는 침대에 붙어서서 포대기에 쌓인 조그만 녀석을 바라봤다. 이상했다. 온몸이 약한 번개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다. 일간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잠든 모습은 한없이 편해 보였다. 백기는 아기와 인사를 하고 싶어 손을 뻗었다. 그때 맞은편에 서 있던 남자가 백기를 밀어내는 바람에 백기는 뒷걸음질을 쳤다.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지지 마. 짧은 시간 동안 10cm도 넘게 커버린 백기는 더 이상 왜요? 라고 쉴 새 없이 질문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늘 차가운 표정이 걸렸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게 된 동생을 데리고 다가오지 마라는 분위기를 뿜으며 두 아이가 귀여워 안아보려는 어른들을 놀래서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온영은 사람들에게 아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사과하기 일쑤였다. 백기는 확실히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학교도 다니기 싫었다. 집에 있는 남동생보다 귀찮은 여자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그에게 달라붙었기 때문이다. 온영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우리 백기를 좋아해서 같이 놀고 싶은 거야. 동생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백기는 입을 삐죽거렸다. 나는 개 싫어요. 같이 놀기도 싫어요. 응? 왜? 너무 귀찮아요. 시끄럽고 맨날 내 물건 만지고 내 공책에 함부로 낙서해요. 소꿉놀이 하고 싶어하고 진짜 싫어요. 온영은 실소를 터뜨리며 물었다. 그러면 백기는 어떤 친구가 좋아? 그 질문에 백기는 멈칫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 아이들은 너무 귀찮고 울보라서 마음에 드는 아이가 없었다. 백기는 솔직하게 고개를 젓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동생 같은 친구요. 내 동생 같은 친구가 좋아요. 백기는 확신에 가득 차 두 번이나 반복하며 대답했다. 온영은 뿌듯해하며 백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사이좋게 지내야 해. 백기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알아들은 것처럼 백기를 쳐다봤다. 엄마와의 약속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동생을 좋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 백기는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동생을 떠올렸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인상을 쓰는 백기였지만 왜? 하고 폭풍처럼 쏟아지는 동생의 질문에는 한없이 관대했다. 그렇게 동생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그에게 있어 형은 최고의 친구이자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백기는 평소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사고를 치지도 않았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괴물이다, 괴물! 백기가 모래밭에 돌아왔을 때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 한 무리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백기는 그들을 밀쳐냈다.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형을 맞았다. 형, 나 봐봐. 대단하지? 고개를 내려보니 동생의 옷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있고 얼굴에는 희미하게 핏자국이 보였으며 손가락 사이에는 번개가 둘러져 있었다. 그는 급하게 동생을 잡아내렸다.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흠씬 두들겨 맞은 얼굴로 덜덜 떨며 소리질렀다. 괴물이다! 죽이자! 맞아, 괴물이야! 우리는 괴물이랑 안 놀아! 가자! 역시 괴물이었어! 백기는 벌떡 일어나 가장 심하게 동생을 놀린 자기보다 큰 남자아이를 한 방에 때려 눕혔다. 그러자 동생을 놀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멈췄다. 백기는 그 아이 위에 올라타서 주먹을 높이 들어올렸다. 닥쳐! 온영은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했다. 머릿속이 온통 하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병상에 잠들어 있는 백기가 보였다. 얼굴이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동생은 얌전하게 병상 옆을 지키고 있었다. 동생 역시 얼굴에 밴드가 붙어 있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온영은 눈물을 참으며 허리를 굽혀 백기를 쓰다듬고는 고개를 숙여 동생의 얼굴을 만졌다. 아파? 온영의 물음에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 아빠가 들어왔다. 병상에 누운 백기를 흘끗 봤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으며 그냥 동생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온영이 남자의 손을 잡아 끌었다. 백기가 다쳤어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었다. 놔. 온영은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힘을 줬다. 크지 않았지만 힘있는 목소리는 애원하듯 얘기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 아들이에요. 남자는 온영의 손을 떼어넣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은 필요 없어.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알잖아. 얼마나 흘렀을까? 백기가 아빠라는 존재를 거의 잊었을 때 아빠는 또다시 그 저택에 나타났다. 아빠는 돌아와서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했다. 백기는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너무 놀라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온영은 남자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얘기 좀 해요. 백기는 엄마와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몰랐다. 그저 희미한 아빠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필요 없어. 어떤 것도. 그 애는 변할 수 없어. 나는 필요 없어. 몇 년 동안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고 아빠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백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한테는 달랐다. 동생에게도 차갑게 대하긴 했지만 자신을 대할 때와 다른 눈빛을 한다는 것을 백기는 알고 있었다. 백기는 아빠가 동생을 데려가는 이유가 자신은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빠가 자신을 냉대하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그날 아빠는 동생을 데려가지 않았다. 또다시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다. 아빠랑 가기 싫어. 동생은 책상 다리를 하고 백기 옆에 앉아 백기 손에 들린 작은 비행기를 봤다.
그 비행기는 동생의 유치원 졸업 선물로 백기가 며칠 동안 공들여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형, 내가 아빠한테 가서 말할게. 아빠 따라가기 싫다고. 백기는 동생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아빠랑 놀고 싶다고 맨날 그랬잖아. 나는 형이 더 좋단 말이야. 형이 다 멋져. 동생은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내가 엄마하고 형을 보호해줄 거야. 백기는 쳇하며 얘기했다. 안 보호해줘도 되거든. 동생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두박근을 보여주며 씩 웃었다. 형, 기다려. 내가 크면 엄마랑 형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나 무시하지 마. 백기는 비행기의 마지막 날개를 조립한 후 동생에게 건넸다. 다 만들었다. 짱이다. 동생은 비행기를 들고 방 안을 뛰어다녔다. 백기는 뒤에 숨기고 있던 새 책가방을 꺼냈다. 이제 곧 입학하면 너도 사나이가 되는 거야. 응. 형, 그러면 이제 같이 학교 가자. 어때? 백기는 웃었다. 좋아. 약속했다. 무르기 없게. 응, 약속. 그날 백기는 평소와 같이 등교를 했다. 그런데 학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항상 그를 맞으러 나오던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까지 동생이 보이지 않자 백기는 엄마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동생이요? 온영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머뭇거렸다. 동생은 아빠랑 같단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기는 동생의 방으로 달려갔다. 텅 빈 방 안에는 동생의 책가방과 작은 비행기가 가지런히 침대에 놓여 있었다. 백기는 침대 옆에 앉아 비행기를 들고 멍하니 바라봤다. 온영은 백기 옆에 쭈그리고 앉아 아직 아물지 않은 얼굴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처음으로 비할 데 없는 슬픔과 절망을 느꼈다. 온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다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빠에게도 아빠의 고충이 있단다. 온영은 백기를 설득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일까? 백기는 고충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온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아빠는 많은 사람의 가족을 지켜야 하거든. 백기는 동생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이두박근을 뽐내며 우리를 지켜준다고 굳게 다짐하던 그날을 떠올렸다. 앳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백기는 손을 뻗어 온영을 안으며 엄마가 자신을 달랠 때 했던 것처럼 등을 토닥였다. 엄마, 슬퍼하지 마요. 이제 백기가 엄마를 지켜줄게요.